자, 이제 이어서 작업을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어서 작업을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간접을 넣어야겠죠. 간접을 넣어야 되는데 간접은 조금 나중에 넣겠습니다. 네, 간접을 조금 더 나중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조금 노이즈가 심하죠. 노이즈가 심하고 어, 노이즈가 심한 와중에 빛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요거를 빛을 세기를 조금 더 줘볼게요. 3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 Vray 선은 요게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조금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빛이 밝은 데 가면 얘가 렌더링이 늦어져요. 아주 밝은 데 가면 과도하게 빛을 계산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단 노이즈가 좀 있으니까 요거 서브 디브즈 샘플링 서브 디브즈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64 정도까지 올려주고 Vray 선 같은 경우는 0.15가 조금 밝아 보이기 때문에 0.01, 2 정도 굉장히 민감하죠. 여전히 타는 느낌이 조금 있지만 렌더링이 다 돌아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렌더링 돌아가는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컴퓨터는 굉장히 빨라서 금방금방 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렌더링 돌아가는 건 앞으로 조금 제가 일시정지를 눌러가면서 결과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상.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은. 자, 여전히 타는 부분이 조금씩 있죠. 이거는 메테리얼 넣었을 때도 그대로 타느냐? 그러면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쓰는 게 이게 가장 하얀색 바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흰색 반짝반짝거리는 반들반들거리는 흰색 타일이나 돌 같은 거를 넣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색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요거를 줄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빛을 어느 정도 빛 분위기를 여러분이 맞췄다 싶으면은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바로 메테리얼 작업이죠. 메테리얼 작업. 그러니까 커다란 빛들을 어느 정도 맞췄다 싶으면 메테리얼 작업을 들어가시면 돼요. 저녁 조명 같은 경우에 전체 어느 정도 밝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명에서 그 섀도우를 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캐스트 섀도우를 꺼주시는 것도 안 그러면은 여기저기에 막 그 뭐가 막 생겨요. 그 빛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다 다르게 생기기 때문에 막 겹쳐서 생깁니다. 그림자가. 물론 그걸 자연스럽다라고 느끼셔서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실 건데
이 전체를 때리는 이 조명을 그림자를 끄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지금 상태에서는 끄는 거보다는 키는 게 낫겠네요. 키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켜주고 자 아직도 저는 사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빛이 살짝살짝 광원이 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살짝살짝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애들을 원래 조금 더 촘촘히 해줘야 돼요. 원래 빛은 조금 겹치게 놓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 경우는 그냥 벽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많이 떼서 둡니다. 그리고 좀 촘촘하게 하는 편인데 지금 샘플이니까 맞춰가는 중이니까 그냥 이 상태로 할게요. 자, 벽에서 뗐더니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몽골 맺히던 게 많이 죽었죠. 그래서 벽에서 좀 떼주면 괜찮아집니다.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천장에 이쪽에 보시면 등기구 있죠. 등기구. 네, 등기구랑 얘가 만나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겹쳐 있는 부분을 빛을 빼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노이즈를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노이즈를 잡는 방법. 노이즈도 지금 이 상태에서 해결해 놓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매테리얼에서 생기는 노이즈인지 빛에서 생기는 노이즈인지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노이즈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이즈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노이즈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노이즈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디노이저라는 걸 쓰는 거예요. 디노이저는 최신 V-Ray에 포함되기 시작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채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간편한 이유는 뭐냐면 결과가 딱 나왔을 때 노이즈를 그냥 채널을 이용을 해서 보정을 해줘 버려요. 자동으로. 자, 한번 볼게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자, 이건 스케치업에도 있습니다. 스케치업 V-Ray도 있어요. 스케치업 V-Ray에서도 렌더 엘리멘트라는 게 있어서 요거를 할 수가 있는데 디노이저는 스케치업의 가장 아랫부분에 그 스케치업 V-Ray 옵션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있어요. 이거 스케치업 이거 제가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디노이저라는 게 여기 들어왔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면 디노이저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쓰면은 완전 막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렝스는 0.8 정도, 레디우스는 2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가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노이즈가. 자, 여기가 다 렌더링 끝나면 디노이즈가 적용이 되면서 디노이즈가 적용이 되면서 여기가 좀 틀려질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가 디노이즈로 바뀌어요. 잠깐 중지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에펙트 레저트, 그러니까 효과에 대한 결과라고 되어 있으면서 노이즈가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어, 만약에 이거를 껐을 때 노이즈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는지를 알아서 원인 자체를 제거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디노이즈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디노이즈 기능을 쓰면 원인을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 디노이즈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 거냐면은 보시면 디퓨즈 필터. 자, 디퓨즈 필터에서 노이즈가 있는 경우, 자 여기 지금 애초에 여기 노이즈 나온 거 보이시죠? 자, 디퓨즈 필터에서 노이즈가 나온 경우를 찾을 수가 있죠. 디퓨즈 필터를 보면 그 다음에 리플렉션 필터를 봤더니 여기 또 있어요. 얘는 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면이 겹친 거예요. 리플렉션 필터 이런 것들을 봤고, 노이즈 레벨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있을 거예요. 노이즈 레벨. 자,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지금 이게 비 때문에 그런 거다, 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면은 뭘 보면 나오냐면, 렌더 세팅에서 이거 스케치업에도 있어요. 네, 렌더 세팅에서 렌더 엘리멘트에 가서 디노이저만 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 V-Ray 라이팅을 한번 넣어보면, V-Ray 라이팅 넣고, 보통 빛 때문에 그러면은 V-Ray 라이팅이랑 저기 V-Ray 섀도우를 넣어보면은 빛 때문에 일어난 노이즈 같은 경우 웬만하면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면 방금 추가한 채널에서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 자글자글 뭐가 맺혀 있어요. 자, 렌더링 다 돌아가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집어넣었던 V-Ray 라이팅 들어가 있죠. V-Ray 라이팅을 봤더니 여기 노이즈가 있죠. 이건 라이팅 때문에 생기는 노이즈예요. 자, 그 다음에 V-Ray 섀도우를 한번 볼게요. 섀도우를 봤더니 여기 섀도우에도 노이즈가 생기죠. 이게 다 빛 때문에 생기는 노이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본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간 빛들은 이런 거죠. 얘네들의 서브디부즈 값을 올려줘요. 그 다음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빛은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의 섀도우 서브디부즈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을 다시 걸어보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V-Ray 넥스트 업데이트에서는 그나마 조금 뭐 서브디부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사양을 덜 탄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타요. 예. 그러니까 렌더링이 이걸 과도하게 올렸을 때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전 버전에 비해서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혁신적으로 이제 그걸 올려도 시간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되었다 뿐이지, 여전히 보시면 V-Ray 섀도우로 하니까 여기가 확실히 보이죠. 요 하얗게 되는 부분이 그림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자진 부분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놓으니까 여기 위에 이거를 너무 간격을 잘게 띄워놓고, 아니 멀리 띄워놓고 작업을 했더니 그림자가 이렇게 층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보통 적당한 너비로 해서 겹쳐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로 하는 거랑은 뭐가 다르냐? 하나로 하는 거랑은 뭐가 다르냐? 그 저는 사실 육안으로는 그 차이를 크게 못 느끼거든요. 하나로 했을 때하고 빛을 여러 개 놨을 때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렌더링 고수들이 하는 얘기가 떼어놓는 게 더 리얼하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빛을 천장에 저녁 조명 전체를 비추는 빛을 여러 개를 조각조각 내서 여러 개를 놨을 때 더 리얼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개선이 안 됐죠. 예, 노이즈가 개선이 잘 많이 안 됐어요. 약간은 되어 보이는데 많이 안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 그냥 렌더링 상태하고 여기 디노이저를 사용해서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린 설정 값으로 해서 딱 렌더링이 돌아갔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노이즈가 많이 사라졌죠. 대신에 이거를 너무 그 디노이저에서 옵션 값을 너무 강하게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막 뭉개져서 막 사라져요. 그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될 점이고, 자, 요 정도 빛 상태에서 매테리얼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매테리얼 작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소품을 제가 미리 얹어 놨어요. 나중에 막 여러분들한테 이 소품 찾아서 넣으세요, 저 소품 찾아서 넣으세요 이러기가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넣어 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소품이라든가 그 소스들, 뭐 맥스 미리 완성되어 있는 소스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맥스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하면서 보면 이 사람 작업 방식이 다르고 저 사람 작업 방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버전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뭐를 불러왔을 때 이거를 내 거에 맞춰서 쓸 수 있게 그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서 저한테 있는 소스를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드리긴 드릴 거예요. 예, 학교 컴퓨터실에다가 제가 깔아놓고, 예,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1테라짜리 외장하드를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컴퓨터에 깔아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떠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깔아놓고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음, 자, 전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렌더링, 매핑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순서를 안 지켜줘서 그래요. 순서를.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런 소스들 다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잠깐 그러면 소스를 다 숨겨놓고, 예, 소스를 다 숨겨놓고, 그룹이 안 돼 있니? 소스를 다 숨겨놓고 렌더링을 걸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지금 가져와서 올려놓은 소스를. 그러니까 원래는 소스도 없고 매테리얼도 하얀색으로 밀려 있는 상태에서 유리창만, 유리 부분만 다 투명한 유리만 딱 넣어놓고 어, 빛을 세팅을 다 해줘야 돼요. 빛이랑 카메라랑 그 브이레이 세팅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 큰 것들을 맞춰 놓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야, 뭐 세밀한 더 세밀한 부분 조명, 국소 조명이라고 하는데 저녁 조명이라고 안 하고 국소 조명이라고 하는데, 국소 조명 부분, 그리고 매테리얼 부분을 더 세밀하게 큰 것부터 해서 세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핑을 넣다가 딱 보니까 이 매핑에는 이 정도 빛이
빛을 넣었더니 타버려. 그러니까 여기 타는 거 얘기해줬죠. 버닝 일어나는 거 타버려요. 그래서 뭘 바꿨더니 어떤 빛을 바꿨더니 다른 메테리얼이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메테리얼이 이상해져요. 그러다 보면 메테리얼 수정했다가 빛을 수정했다가 이게 일관성이 없게 작업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작업이 빨리 되냐면, 지금처럼 빛을 먼저 해놓고 메테리얼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메테리얼을 웬만하면 빛은 한번 세팅하면, 빛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세팅하면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밑작업이 끝난 거죠. 자, 이제 밑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카메라 세팅 중에서 하나 만져야 될 게 있는데, 얘가 수직으로 딱 섰으면 좋겠어요. 투시가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투시가 수직으로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위로 투시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카메라 세팅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퍼스펙티브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컨트롤에서 오토 버티컬 틸트 커렉션만 한번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져요. 요거는 맞추는 게 보기 좋아요. 뷰포트상. 그리고 항상 뷰를 잡을 때는 벽 쪽에 붙어 있는 게 뷰가 잘 나오죠. 한쪽이.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렇게 막아주는 게 근거리에 있다 이렇게 막아주는 게, 그런 게 양쪽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뭔가 시선을 좀 막아주는 게 있는 게 어, 좋아 보여요. 보통 보면 공간을 좀 효과적으로 더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상태는, 지금 소품을 제가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다 배포를 못했기 때문에, 소품이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100% 배포가 됐다 그러면은 제가 소스를 그냥 안 얹고 요 상태로 작업을 해서 드리겠지만은 100% 배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요 부분은 그 겹쳐 있어요. 지금 요 싱크대를 제가 작업을 한 게 아니긴 한데 100% 겹쳐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 이쪽에 요 면과 요 녀석의 면이 지금 겹쳤어요. 그쵸? 자, 이거는 조절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거는 누가 모델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 잘못된 모델링이니까. 아주 어쩌? 자, UVW 맥 같은 건 지울게요. 이게 한번 다 저기 그게 됐던 거라서. 이게 왜 이러지? 에디트 폴리에서 1번을 눌렀는데 어 이게 한 번씩 다 메테리얼 작업까지 다 완성이 됐었던 거를 제가 메테리얼 지우고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UVW 맥 같은 거는 보이는 족족 지우고 다시 작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메테리얼에 맞게. 요거 모델링 수정은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요 면보다 안쪽으로 집어 넣어야 돼요. 왜 이러냐?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무브 툴로 했더니 되네요.
저렇게 해서 안쪽으로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양쪽 다 그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뭔가 생겼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면이 계속 겹쳐 보이는데, 이게 요것도 메테리얼 치고, 역시 면이 겹쳐 있어요. 이거 보면 이런 경우에 그냥 모델링을 새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모델링 아주 엉망으로 했네요.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얘가 없어도 면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모델링이 100% 잘못된 거죠. 자, 이거 안쪽으로 얘는 당겨 줘야 됩니다. 이거를 요 상판 안쪽으로 무조건 모델링을 당겨 줘야 돼요. 매우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보면 여기 노이즈가 생기던 게 많이 죽어 있을 거예요. 사라져 있을 거예요. 여기만 보죠. 그렇죠. 여기 지금 겹쳐서 뭐가 막 문제가 생기던 게 많이 사라졌죠. 근데 지금 여기 노이즈가 여전히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옆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요거는 나중에 매테리얼을 입혔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 손을 좀 보도록 하고,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